유진아, 혹시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니?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감쪽같이 사라져서 말이야. 집 청소는 내가 전부 하는데 리모컨만 못 찾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전 몰라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솔직하게 말하렴. 오늘 더위 때문에 쓰려져서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는 길이야. 옆집에서 신고 안 해줬으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어머님, 호들갑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냥 더워서 어지러우셨겠죠? 별것도 아닌 걸로 아주 며느리 잡으시겠어요? 안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사이에서 하얀색 에어컨 리모컨이 툭 굴러 나왔습니다.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셈이야. 그래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에어컨을 펑펑 쓰시면 전기세는 누가 내요? 넌 시어머니 건강보다 고작 전기세 몇 푼이 그렇게 아깝다 그 말이니? 솔직히 아깝잖아요?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에어컨 전기세는 똑같이 내는데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에어컨 틀면 낭비 아닌가요? 너희는 혼자 있어도 에어컨 잘만 틀잖아. 지금 너가 한 행동은 학대야. 뭐라고요? 학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어디 한번 집이고 차고 싹 뺏겨서 맨몸으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 집 구해서 너희 마음대로 전기세 쓰고 멋대로 살아.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안경숙 씨입니다. 안 씨는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고즈넉한 아파트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편에는 남편과 함께 심었던 화초들이 매년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고 남편의 손때가 묻은 서재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거실에는 부부가 아끼던 낡은 오르골이 놓여 있어 가끔 태엽을 감으면 나지막한 선율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매일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돌보며 상추와 깻잎을 기르고 창가에 앉아 차분히 글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안 씨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안 씨에게 이처럼 잔잔한 일상의 평화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아들의 절박한 전화 한 통으로부터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주식에 손댔다가 빚만 잔뜩 졌어요. 뭐라고? 빚을 져? 안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에 집중 못한다고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도 당했고요. 무리한 주식 투자로 빚더미에 앉게 된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죄송하지만 아내랑 같이 어머니 집에서 잠시만 지낼 수 있을까요? 안 씨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당당하게 제 집을 마련하겠다며 떠났던 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얼른 와라. 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캄캄한 밤거리를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 현관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년 전 당당히 제 집을 마련하겠다며 떠났던 아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옷차림은 먼지와 주름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한 듯 시종일관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안 씨는 말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서 잠시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안 씨는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선 며느리가 내뱉은 첫마디는 안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파트가 생각보다 넓네요? 여기 평수는 어떻게 돼요?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그 말에 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마련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아온 이 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팔아치울 수 있는 재산으로만 취급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질문에 당황하는 안 씨를 보자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내 안 씨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집도 없고 빚도 있어서 정말 막막해요. 어머니께서 이 집을 미리 증여해 주시면 그걸 담보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너무 갑작스럽구나. 집을 달라니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안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저희가 잘 모시고 살 거예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들은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만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아들의 눈물에 안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 일단 생각해 보마. 그날 밤 안 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이 집에서 자식을 키우며 흘렸던 땀방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수없는 고민이 안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간절한 애원에 못 이겨 안 씨는 모진 결심 끝에 집의 명의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어? 너희가 정말 나를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이 집을 너에게 주마.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고 며느리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 씨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없고 무능한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언제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안 씨의 소중한 집이 자식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안 씨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며느리는 법적으로 집이 완전히 아들 명의로 넘어가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의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가구들이 제일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가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낡은 고물들은 이제 좀 치워야겠어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집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앉던 안락이자 함께 골라서 산 식탁. 신혼 때부터 써온 장롱까지 모두 구식이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손때 묻은 서재의 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책들이 알 수 없는 화려한 장식품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책들 읽는 사람 없어요. 집이 훨씬 세련되어 보이지 않으세요? 며느리는 능글맞게 웃으며 안 씨의 동의를 구하는 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며느리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매일 전쟁 같았습니다.
안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며느리가 주문한 샐러드와 배달 음식이 놓인 식탁 위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의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이 시킨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만든 건데 맛이라도 보지 그러니? 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며느리는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몸매 관리해야 해서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기름지고 짜서 먹기 싫어요. 어머님이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안 씨에게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겼습니다. 마치 가정부 부리듯 당연하게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안 씨는 점점 숨이 막혀왔죠. 심지어 며느리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듯 안 씨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일 일찍 일정이 있는데 TV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9시 이후에는 TV 끄고 방에 계셔주세요. 그 뒤로 점점 더 심각한 규칙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샤워는 5분 안에 끝내세요. 물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은 27도 미만으로 절대 내리지 마세요. 전기세 폭탄 맞으면 그거 누가 다 내요?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안 씨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게 어머님께서 알아서 잘해주세요. 아셨죠? 심지어 안 씨의 연금까지 생활 비명목으로 며느리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 연금으로라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드실 것도 쓰실 것도 저희가 다 챙겨드리잖아요. 안 씨는 자신의 노후 생활비마저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와 좀 더 잘 지내보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생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정성껏 기른 싱싱한 상추로 쌈을 싸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려낸 식탁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촌스럽게? 꼭 흙에서 막 캐낸 것 같네. 며느리는 안 씨 앞에서 비닐 장갑을 끼고는 상추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정성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이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집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며느리의 등살에 완전히 눌려있던 아들은 어머니 편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불쾌해하면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년 전부터 몸이 쇠약해져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어 여름철 무더위에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안 여사님 고령이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여름철 더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안 씨에게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아무리 집을 쥐잡듯이 뒤져봐도 에어컨 리모컨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침에 분명히 여기 둔 걸 봤는데. 안 씨는 거실 곳곳을 뒤지고 소파 틈새까지 들여다보며 리모컨을 찾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찜통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겨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가 시킨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안 씨는 혹시나 자신이 치매라도 왔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홀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록적인 폭염이 쏟아지고 날씨 예보에서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나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에어컨을 켜려 했지만 리모컨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일은 아침부터 외출 중이었습니다. 안 씨는 급히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을 아무리 눌러도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집안에서 혼자 버티던 안 씨는 점점 숨이 막혀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서서 요리를 하던 안 씨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죠. 극심한 탈진과 구토, 어지럼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안 씨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옆집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안 씨에게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이 정도로 오래 고온에 노출된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 씨는 그제야 자신이 겪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혼자 있을 때만 리모컨이 계속 없어지는 걸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안 씨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며느리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들에게 연락했고 아들은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휴대폰을 늦게 봤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준아, 유진이는 어디 있니? 왜 같이 안 왔어? 아내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모시러 왔어요. 안 씨는 자신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며느리의 소행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내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안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 씨는 며느리와 거실에서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유진아, 혹시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아니?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져간 적 없는데요? 안쪽까지 잘 찾아보셨어요? 안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추궁했습니다.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감쪽같이 사라져서 말이야. 집 청소는 내가 전부 하는데 이상하게 리모컨만 못 찾는 게 이상하지 않니? 며느리는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요. 솔직하게 말하렴. 지금 거짓말할 때가 아니야. 오늘 더위 때문에 쓰려져서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는 길이야. 옆집에서 신고 안 해줬으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안 씨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이내 비웃음을 머금고 삐딱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호들갑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냥 더워서 어지러우셨겠죠? 별것도 아닌 걸로 아주 며느리 잡으시겠어요? 며느리의 지독한 비꼼에 안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깊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안 씨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며 안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그만 손에서 가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사이에서 하얀색 에어컨 리모컨이 툭 굴러 나왔습니다. 안 씨가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쥐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 이래도 끝까지 발뺌 할 거니? 명백한 증거 앞에 며느리는 순간 숨을 들이켰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에어컨을 펑펑 쓰시면 전기세 폭탄 맞는다고요. 저희 지금 돈도 없는데 누가 그 돈 낼 건데요? 며느리는 당당한 어조로 비웃음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아깝잖아요?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에어컨 전기세는 똑같이 내는데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에어컨 틀면 저희만 손해 아닌가요? 며느리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리모컨을 숨겼음을 당당하게 시인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의 발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며느리의 살기 어린 눈빛에 주눅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관했습니다. 안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넌 시어머니 건강보다 내 생명보다 고작 전기세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웠단 말이니? 너희는 혼자 있어도 에어컨 잘만 틀잖아.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지었고 안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한 행동은 학대야. 뭐라고요, 학대? 말 다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 집도 너희가 효도한다고 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디 한번 집이고 차고 싹 뺏겨서 맨몸으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씨의 싸늘한 선언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급히 사근사근한 목소리를 내며 안 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해준 모든 것들 법적으로 명명백백히 다 따져 물을 거야. 너희 집 구해서 너희 마음대로 전기세 쓰고 너희 멋대로 살아. 평생 쌓아온 인내심이 무너지는 순간 안 씨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안 씨는 곧장 지인에게 믿을 만한 법조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이웃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들에게 집을 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에게 이런 학대까지 받고 있어요. 변호사는 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안 여사님, 아드님 내외의 행위는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폐륜이며 법적으로도 명백히 증여자의 배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법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죠. 여사님, 제가 집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의지에 안 씨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평소 폐악질에 대한 증언을 이웃들로부터 받았고 연금 강탈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과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에어컨 리모컨 사건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및 의사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의사의 증언은 안 씨의 주장에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행위가 단순한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행위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안 씨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증여 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안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안 씨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며느리의 폐악질과 학대 행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뻔뻔한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재판장의 냉철한 질문 앞에서 그녀의 논리는 무너져갔습니다. 피고는 증여자인 원고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시나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절약을 좀 하자고 한 것뿐입니다. 절약을 위해 고령의 증여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지만 안 씨의 병원 기록과 의사의 증언은 그녀의 논리를 산산조각냈습니다. 특히 의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증언한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의 환자분의 상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고령의 그 정도 고온 노출은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들 내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증여자에 대한 배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배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안 씨의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자신이 시작한 싸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안 씨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학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 안 씨는 지체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온 그들의 모습에 며느리는 당황했고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안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의 결과야. 지금까지 내가 준 것들 다 뱉어내야지. 집행관들이 아들 내외의 짐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구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붙었고 명품 가방들과 새로 들여놓았던 고가의 가구들까지 모두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나가는 물건들을 보며 며느리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하지만 법의 집행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추악한 몰락을 뒤로하고 안 씨는 마침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안 씨는 집 문턱에 서서 그들의 아수라장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진아, 이젠 에어컨 전기세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너희 집 구해서 너희 마음대로 펑펑 틀어봐라. 아, 참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니 내 집 리모컨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던져진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악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며느리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어머님한테 일 시킬 때 너도 가만히 있었잖아.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씨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준아,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아내가 부모를 학대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한 결과를 보렴. 제 부모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겠니?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는단다. 지금도 보거라. 유진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실제로 며느리는 이미 아들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 씨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큰 자식은 없어. 이제라도 부모의 고마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구나.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안 씨를 가리키며 악에 받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강제 집행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해고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 때문에 재취업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매일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고 결국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고 지방의 험한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며느리 또한 변변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어 온갖 허드렛 일과 일용직 노동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그녀는 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과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종종 안 씨에게 구차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안 씨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오하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으로 비참한 관계를 끝맺었습니다. 안 씨의 예언대로 며느리는 아들마저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들은 결국 아내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가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이혼 숙려 중이에요. 하지만 안 씨는 편지를 읽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니까요.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안 씨의 집은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고에 밀려났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오르골은 다시 거실로 나와 잔잔한 선율을 퍼뜨렸습니다. 서재에는 남편과 함께 읽던 책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남편이 즐겨 앉던 안락의자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안 씨는 아침마다 마당의 모과나무를 살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독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멸시하거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소한 모임도 가졌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따뜻한 인정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안 씨는 가벼운 운동도 하며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혈압도 안정되고 관절염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안 씨는 이제 완벽한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얻은 이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 그것은 쓰라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삶의 지혜와 담대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안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지켜냈어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나의 삶을 지켜냈구나. 이제 안 씨의 집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71세 안 씨가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 씨의 이야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소중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학대당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